하는 김에 그 뭐냐 18번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19번을 좀 봅시다. 19번. 19, 20, 21을 그냥 다 풀게요. 왜냐면 이거는 다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봅시다. 자, 19번. 그래서 그 아까 했던 게 최단거리 할 때, 자 이거 그래서 제약 조건, 그죠? 제약 조건이 있을 때와 제약 조건이 없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x 5 이렇게. 그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이때는 그냥 갑부수. 이거 그냥 공식 쓰는 게 좀 약간 편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으면 합의 법칙이라 합의 법칙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좀 기준으로 갈게. 자 그러면 그냥 19번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갑니다. 가서 얘가 하고 이렇게 갔다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쓱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P 지점을 지나면서 Q 지점을 안 지난대요. 그럼 이렇게 하자. 두 개 다 써볼게요. 두 개 다 써서 이쪽까지 가는 건 그냥 오른쪽 두 번에 위쪽 한 번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3이라고 했을게요. 그러니까 3팩 나누기 2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거는 세 가지거든요. 근데 Q는 지나지 말래. 그럼 얘를 지우세요. 지워. 그래서 B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이쪽도 세 가지 이렇게 해주세요. 합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그럼 여기는 6, 9 이렇게 하면 되죠. 9, 9, 9, 9, 9 이렇게 하는 거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그러니까 이쪽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은 여기는 18가지고요. 이쪽은 27가지가 되는 거죠. 더하니까. 각각을 더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쭉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또 9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은 여기서 36가지고요. 여기 올라가는 건 27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쭉 넘어오는 게 여기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가는 거 더할 거니까 36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63가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근데 20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제약 조건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 단이죠, 단.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 20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쓱 가고 쓱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P라고 쓰고 여기를 A라고 쓴 다음에 그다음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이 P고요, 이쪽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오고 이쪽도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쓰시면 끝이에요. 가도 되니까. 근데 21번은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말래. 그럼 21번 풀어보세요. 21번.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좀 보자. 얘를 좀 보자. 합의 법칙이라고 썼잖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플러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러면 뭐냐면 이쪽은 배반 사건을 구하기가 편해. 배반 사건, 얘는 확인용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분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것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나 그런 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그럼 얘가 원점이면 얘가 0,1이고요. 얘가 1,0. 얘가 2,0이고요. 이쪽이 3,0이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0,2거든요. 이쪽이 1,1. 자, 그러면은 이거죠. 이렇게 그거 되니? 그럼 이렇게 가는 거랑 저렇게 가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가 따로따로 봐요. 자, 그러면은 한 번 갔을 때 갈 수 있는 배반 사건이 이쪽 1,0로 가는 거랑 0,1로 가는 거 몇 가지라는 거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돼요? 그 다음 건 뭔데? 이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세 점이 배반 사건. 얘 지나는 거랑 얘 지나는 거랑 얘 지나는 거는 절대 경우의 수에 섞일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거든요.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y가 k. 결국은 좌표의 합이 일정이야. 그러니까 얘도 두 번 움직이는 거고요. 얘도 두 번 움직이는 거고 얘도 두 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두 번 움직였을 때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걔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집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릴 동안 그림 그릴 동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쪽을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때는 그냥 이걸 써도 된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가면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에서 P로 가는 게 가면 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얘를 가지고 합의 법칙을 쓰려고 봐도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나지 말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아닌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 돼요? 그 경우면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지. 돼요? 지난 데서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문제니까 그럼 여기서 배반 사건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길찾기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Q라고 할까? 이쪽 Q?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가시면 돼요. 갈 수 있는 형태가 배반 사건이 A에서 Q로 간 다음에 P로 가는 경로랑, 그다음 A에서 R로 간 다음에 P로 가는 경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Q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Q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두고 봤을 때는 뭐냐면,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야 이쪽에서 일로 간단 말이야. 이쪽에서 일로 가거든요. 이쪽에서 절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얘도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P에서 지금 B로 가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가. 그래서 이쪽을 또 이 점을 잡았을 때 여기를 S라고 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는 요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면 이 다음에는 자 P에서 시작해서요. 이쪽은 R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얘는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P에서 시작해서 S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거 좀 어떻게? 얘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A에서 시작해서 R 가서 P 갔으면 이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무조건 S로 가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P에서 S에서 B로 간다. 나누면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게 편하겠다. A에서 Q로 가니까 여기서 오른쪽 한 칸, 위쪽으로 세 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여기는 4가지. 4가지.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가지고요. Q에서 P로 가는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4가지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곱하기. 자 P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는 거고. 얘는 좀 애매하긴 하다. 여기 끊겨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어찌되었든 얘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이쪽밖에 없긴 하니까 그럼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쓱 내려가면 되겠네. 이쪽.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니까. S로 갔을 때는 밑으로 3칸, 오른쪽 2칸이니까 요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 이쪽.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1-A라고 두고요. 1-B라고 두고 1-C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A의 경우는 이쪽에서 4가지였고요. 그래서 P로 가서 R로 가는 것도 어쨌든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그럼 R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얘는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 2개, 아래쪽 2개일 거니까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른쪽 2개, 밑에 거 2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거 4가지에다가 여기는 또 S로 가는 거예요. S. 여기 4가지 오고 이쪽에 한 가지 오고 여기 한 가지에다가 이쪽은 쭉 내려가니까 아래쪽 3개에다가 오른쪽 2개니까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뭐냐면 A에서 R로 간대. A에서 R로 가는 거니까 이쪽은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 3가지에 수축 가니까 이쪽은 똑같이 3가지가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못 오니까 바로 이제 S로 갔다가 쭉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이쪽은 5팩 나누기 3팩 2팩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그냥 약간 그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의 법칙이 헷갈리는 것만 좀 놔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시면 되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답이다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우리가 17번 있죠? 17번 걔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17번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마 다른 걸 더 나눠주긴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1번부터 21번까지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은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오늘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쪽은. 자,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어쨌든 21번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합시다. 17번. 자, 그러니까 집합의 형태, 집합의 형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하고 나거든요. 가하고 나.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 동시. 그래서 그러니까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교집합, 나입니다.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진짜 겹치는 걸 구하는 게 쉬우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짜증날 때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한쪽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편할 때야. 한쪽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매우 편할 때.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n이라고 쓰고요. 전체를 좀 작게 잡아요. 전체를 좀 작게 잡아서 가에서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요. 가 교집합 나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그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지만 그 원리라는 거를 뭐 생각하는 게 굳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진짜로. 그래서 같은 거를 좀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럼 가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n이라고 쓰고 나를 먼저 쓰시면 됩니다. 나를 먼저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 이쪽은 나가 되고요. 교집합 가의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보는 게 한쪽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편할 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화끈하게 할 때는 n이라고 쓰고요. s에서 전체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이게 아닌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닌 거거든. 얘가 아닌 거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럼 아닌 거, 그 전체 여집합이니까 여기는 n이라고 쓰고 가의 여집합, 합집합, 나의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이쪽에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통 이쪽, 이 두 쪽에서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 그러니까 이쪽은 한쪽의 여집합이 편할 때. 이게 좀 편할 때니까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17번을 본다라고 해서 17번 이걸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A, B, B, C, D, D거든요. A, B, B, C, D, D. 그러니까 얘를 집합으로 보는 거지. 가라는 집합을. 그러니까 이쪽은 1이 적힌 상자에 넣는 공, 상자에 넣는 공은 얘는 A 또는 B인 거야. A 또는 B. 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 B가 적힌 그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 중 적어도 하나는 문자 C보다 문자 중 숫자 중 하나는 C가 적힌 숫자 보다 작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풀기 쉬우면 괜찮아.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을 A에 주고 1을 B에 준 다음에 B가 적힌 숫자 중 하나는 C가 적힌 숫자보다 작다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봐봐. 솔루션 1으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솔루션 1입니다.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이쪽은 분류를 해야 돼. 분류. 그래서 가에서 보면 1이 A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이 A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얘는 1이 B랑 연결될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씨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딱 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B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D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이제 이쪽에서 뭐냐면, 자,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여기 있는 숫자보다는 이쪽은 얘가 더 커야 돼. C가 더 큰 거야. C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를 이제 1번 상황이라고 치고 얘를 2번 상황이라고 칠게.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이렇게 있는 거죠. 쓰겠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 얘가 A가 이렇게 있어. 되니? 그럼 C가 올 수 있는 게 여기는 Y오 뭐다야? 여기는 뭐다? 그치? 여기는 못 오니까 C가 올 수 있는 게 C가 3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C가 4일 수도 있고요. C가 5일 수도 있고 C가 6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무조건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지. 근데 또 다행인 건 뭐냐면, 만약에 이쪽에 B가 왔다 1번에 얘가 B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무조건 가는 무슨 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왜냐면 B가 제일 작으니까, B가 적힌 숫자가 1이니까 하나가, 그럼 C는 무조건 1보다 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어떤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올 때랑 얘가 올 때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럼 뭐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가시면 우선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 2. 이거 좀
어떤 거에 대한 그 여집합을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의 여집합을 가지고 좀 나의 여집합. 그러면은 쟤는 이겁니다. B가 적힌 수 모두 이쪽은 C가 적힌 숫자보다 크다. 이게 나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의 여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집합처럼 나타내서 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만큼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여집합을 가져간다고 치면 얘는 n 쓰고 가에서 마이너스 이쪽은 이렇게 해서 n 쓰고 가 교집합 나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집합 같은 경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차집합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가에만 있는 걸 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1이 A에 있던 B가 있으니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 이쪽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럼 얘는 가 교집합 나의 여집합이니까 B가 적힌 수 모두 C가 적힌 수보다 크다.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야. 1번처럼 그러니까 1번에 A가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번에 B가 들어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좀 괜찮은 건 뭐냐면 1번에 B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가니까 아까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어. B가 적힌 수 모두 C가 적힌 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뭐 풀어주는 거야 뭐 다음 시간 하면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럼 가의 여집합이랑 나의 여집합을 보는 게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n 쓰고 전체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 가 여집합 합집합 나 여집합 이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1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저희 17번 다 푼 건 아니니까 만약에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이거 다시 풀 거야 이거는. 근데 한번 해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30번 같은 거 있죠. 30번, 31번 같은 거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얘만 가지고 쉬운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대놓고 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쳤을 때 여집합을 되게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풀 때 이것만 봐도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막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31번은 26번이긴 하겠지만 근데 아마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기 때문에 특히 뭐 37번 있죠. 그런 거 37. 그다음에 뭐 45, 39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조금 더 뭘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만약에 얘는 뭐 가나 하면 또 헷갈려 하니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냐 이쪽은 우리가 N 쓰고 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게 있다고 쳤을 때 그냥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이퀄 자 그럼 여기는 NA에서 자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거 이퀄 N이라고 쓰고 B에서 뭐냐 이쪽에는 마이너스 N B 교집합 A 여집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B의 여집합이 약간 간단할 때 이게 간단할 때 얘는 A 여집합이 간단할 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NS입니다. 전체를 뭐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고 여기서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이게 쉬울 때도 있어요. 이쪽.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게 어려우면 반드시 바꿔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맛보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17번도 다음 시간부터 쭉 계속 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볼 거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쭉 할 거고요. 오늘은 어차피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된 것 같고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약간 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뭐 좀 제대로 하면 되고 진도는 그렇게 빠르게 나갈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갔다거나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녹화한 강의가 있거든요. 녹화한 강의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교재로 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보실 거면 제가 그거 녹화한 건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녹화한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우선 그 저거 카드 가지고 상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 오늘은 그거 하고 마무리할게 그냥 이쪽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남아 계신 분들은 뭐 숙제를 하고 계시거나 다른 거 해도 되니까 우선은 그거 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오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뭐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무실로 오시면 돼요